송강호 씨, 강동원 씨, 이지은 씨, 이주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가 나오고 있네요. 네 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극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기자님들과 만나게 됐는데, 송강호 씨부터 인사와 함께, 예, 그리고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며칠 전 비통한 소식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깊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브로커팀 전체를 대표해서 고 강수연 선배님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개인적으로 3년 만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신작과 함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동원 씨. 서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앉아서. 역할 소개 함께 인사.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브로커에서 동수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은 씨. 네,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영 역을 맡은 이지은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영 씨.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자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브로커에서 이영사 역할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현재 일본에서 촬영 중이신 관계로 이렇게 화상으로 지금 만나뵙게 됐는데요. 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こんにちは。そちらにお伺いできなくてすいません。東京からご挨拶させていただきます。たくさん、本当にたくさんの、記者の方たちを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長年の夢が叶ってですね、映画が完成してこの日を迎えられたことを本当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직접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쿄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분께서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랜 꿈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영화를 완성시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분 공식 초청이 됐습니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브로커가 8번째로 우리 감독님께서는 칸을 찾으시는 작품이에요. 2018년에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에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칸을 초청돼서 가시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そうですね。何度言っても場所は本当に緊張しますし、喜びでもありますし、この作品にとってはもう本当に最高のワールドプレミアの場所に選んでいただい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네, 칸 영화제는 몇 번을 가더라도 정말 긴장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저희 브로카로서는 최고의 월드 프리미어 장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께도 좀 소감을 여쭤볼까 하는데요. 송강호 씨도 이번에 칸 방문이 7번째 방문입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고 올해는 경쟁 부분 초청으로 칸에 가게 되셨는데 이쯤 되면 프랑스에 집 하나 장만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떠십니까? 영광스럽게도 또 훌륭한 감독님들 또 훌륭한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최초로 또 한국 영화를 연출하시고 또 새로운 우리 훌륭한 배우들과 같이 가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강동원 씨는 반도가 초청이 됐는데 당시에 코로나19로 영화제가
그러니까 개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 이번에 브로커로 참석하게 되셨어요. 어떠세요? 네, 그때 2년 전에 발표만 하고 끝났죠. 맞아요. 네, 발표만 하고 끝나서 좀 아쉬웠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또 갈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또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갈 수 있게 돼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이 엔데믹에서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지은 씨와 이주영 씨는 칸 영화제 참석이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뭐 레드카펫부터 시작해서 기대되시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지은 씨.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또 경쟁 부문으로 또 초청이 돼서 살면서 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눈에 다 담아오고 즐기다가 오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주영 씨. 네, 저도 혹시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만 하다가 이렇게 또 참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고요. 선배님들과 지은 씨와 그 감독님과 같이 가서 그 프랑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분들과 지금 인사만 나눴는데 저희도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토크는 바로 브로커를 만나다입니다. 자, 지금 스틸이 떴는데요. 스틸만 봐도 훈훈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스틸들인데요. 브로커 여정의 출발, 그 시작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여쭐게요. 브로커는 한국 제작진 그리고 한국 배우분들과 함께 하신 첫 한국 영화 연출작인데 어떻게 이 한국 영화를 연출하게 되셨는지 그 시작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始まり。もう何年前になるんだろうな。ソン・ガンホンさんとも、カン・ドゴンさんとも、ペトナさんとも、ペトナさんとは一度映画をご一緒してますし、お二人とも、いろんな映画祭でご挨拶させていただいたり、日本に新作のキャンペーンで来られるときに、上映にお花を持って、参加をしたりというような、なんかそういう交流が長く続いていまして、で、最初はいつか一緒に映画ができるといいですねというような、漠然とした言葉を交わしていただけ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6年前かな、ふと思いついたプロットがありまして、これだったら今自分の頭の中にいる韓国の役者さんたちと一緒に映画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2016年だと思いますけど、その思いつきがきっかけでした。最初に浮かんだのは、神父の格好をしたソン・ガンホさんが赤ん坊を抱き上げて、すごくいい人に見えるんだけど、実はっていう、そういうワンシーンを最初に思い浮かべました。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이었을지 그 송강호 배우님, 강동원 배우님 이 두 분과는 여러 영화제 등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눠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홍보차 오셨을 때는 꽃을 들고 참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두나 배우님과는 한번 영화에서 함께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분들과 교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전부터 언젠가 영화를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막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오다가 6년 전에 제가 어떤 플롯을 떠오르게 됐었는데요. 이 플롯이라면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의 이 배우분들과 함께 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처음에는 뭔가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 처음에 떠올랐던 어떤 원씬이 있는데 그것은 신부 차림에 송강호 배우님이 아기를 안고 있고 언뜻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점점점 이런 원씬이 떠올랐었습니다.
자, 그 원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브로커를 만날 수 있게 된 건데, 브로커는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どんな作品なのかも短くお願いできますか？ご紹介を。ここから 아, 제가 소개를 네, 드리면 될까요? 감독님께서 어떤 작품인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からお願いします。赤ちゃんポストというのは、実は日本にも存在していて、前々から関心を持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韓国にも同じような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て、まずそこに預けられた、一人の赤ちゃんをめぐって、言葉が難しいな。そこに善意と悪意が絡まりながら、赤ん坊と一緒にいろんな思惑を持った人間たちが旅をし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話にしてみたいと思いまして、作った映画でございます。 네. 그 베이비박스는 일본에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 아기 우편함이라는 일본의 그 곳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를 둘러싸고 선이와 아기가 뒤엉킨 가운데 아이를 둘러싸고 각종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배우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먼저 송강호 씨. 이미 6년 전에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그 처음 작품을 접하셨을 때 어떠셨고, 그리고 이 작품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6, 7년 정도 예, 된 6, 7년 전에.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첫 미팅을 가지시고, 그때는 이제 브로커라는 제목은 아니었어요. 다른 제목이었는데, 지금 브로커가 굉장히 좋고요, 제목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너무 좋아하고 또 팬이기도 하고, 또 예술가로서 또 존경하는 예술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제의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얘기 자체도 따뜻한, 그러니까 고레다 감독님 작품을 쭉 보다 보면은 이게 항상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얘기가 차가운 얘기 속에서 마지막에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이 고레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냉정하면서도 냉철한 현실에 대한 직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따뜻하면서 시작해서 차가운 그리고 냉정한 시선으로 이 사회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영화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느낌이 그때 처음부터 많은 감흥과 정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자 또 아주 설레이는 작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강호 씨가 느꼈던 그 감정을 저도 관객으로서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강동원 씨는 계속 이제 함께 교류를 하시면서 이 브로커가 완성되는 과정을 계속 함께 또 보셨잖아요. 이제 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소감은 어떠세요? 네. 저도 한 6, 7년 전쯤에 동경에서 감독님 처음 만나서 얘기했던 게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대화하면서 과정을 쭉 지켜보다 여러 가지 일들로 조금씩 밀리고 하면서 결국 작년에 촬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짜. 내가 새롭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지은 씨는 나의 아저씨 그리고 호텔 델루나 등 많은 분들이 인생 작품으로 꼽는 드라마, 인생 드라마를 이제 많이 해오시다가 이번에 첫 상업 영화로 네. 브로커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출연 제의 받고 어땠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받고 그
글을 다 읽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배두나 선배님과 한번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님께 먼저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먼저 캐스팅이 돼 있는 상태셔서. 근데 배두나 선배님께서도 그 역할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읽기 전에 네, 읽기 그죠? 전에. 예. 그래서 또 평소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두나 씨가 큰 영향을 네. 해준 거네요. 네. 자, 좋습니다. 이주영 씨. 이주영 씨는 시나리오를 읽고 눈물을 흘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우리 주영 씨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극 중에서 상영과 동수와 소영, 그리고 혜진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가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소영이 그 세 명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곱씹어 보면서 되게 마음에 울림이 많이 느껴졌고, 또 인물들의 감정을 되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평소에 어릴 때부터 고레에다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또 한국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작업물에 제가 그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었고, 네, 즐겁게 작업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지은 씨와 이주영 씨를 한국 드라마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감독님. コロナのことがあって、家にこもってた時期に、配信の韓流ドラマにハマりましてですね。もう正直に言うと、マイディアミスターを見て、大ファンになってしまいまして、マイディアミスターが後半ずっと伊集院さん出てくると、ずっと泣いてるっていう状況で、もうこの人しかいないということでオファーをしました。 네.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에서 계속 그 집콕을 하고 있을 때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의 아저씨로 이지은 배우님 완전히 대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후반에는 이지은 씨만 나오기만 하면 계속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는 이분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파를 드리게 됐습니다. 伊集院さんはもう本当にね、イテウォンハマって、2週見ましたけども、彼女の存在がとても印象的だったので、彼女も僕から名前を挙げました。 네, 이주영 배우님 말씀드리자면 이태원 클라스에 제가 또 빠졌었거든요. 2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도 이주영 씨가 굉장히 존재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먼저 이주영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만 얘기를 들었는데도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들이 그렇다면 과연 브로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인 관계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캐릭터 영상 보고 오셨어요. 브로커, 엄마, 그리고 형사까지 정말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모인 그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토크, 브로커가 되다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기치 못한 여정을 떠나게 된 브로커와 이들의 여정을 쫓는 형사의 모습이 담긴 스틸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브로커 상현 동수 그리고 엄마 소영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강동원 씨는 지금 이제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일상적인 캐릭터로 오랜만에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반갑고 근데 보니까 좀 겉은 무뚝뚝한데 속은 굉장히 좀 굉장히 네. 따뜻한 겉차 속다 네? 그런 뭐, 역할. 겉차 속다? 예, 속다 속타시나요? 네, 예. 네, 그런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네.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수가 실제 강동원 씨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전 동수처럼 그렇게 꽉 막히진 않았는데, 동수는 좀 꽉 막힌 지점이 있고요. 네, 저는 그렇진 않은데, 뭐, 비슷한 지점이 있고요. 동수라는 캐릭터는, 보육원에서 컸고, 그리고 어떤 사명감으로, 네, 아이를 입양시키는 그런 인물인데, 네, 뭐, 아이는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보단 가정에서 자라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캐릭터 소개까지 해주셨고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뒀나요? 이번에 동수 연기하시면서. 우선, 네, 보육원에 몇 번 찾아가서, 네, 보육원 출신 분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 마음을 좀 담으려고 했었고요. 네, 제가 그분들이랑 대화해서 느꼈을 때 어떤 그런 느낌과 그리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좀 담아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고편에서조차 진짜 상연을 송강호 씨가 아니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시는 송강호 씨. 그냥 브로커가 아닌 선의의 브로커라는 저는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인데 송강호 씨 이번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강동원 씨보다 더 멋있게 나와야겠다. 아, 성공하셨나요? 어때요? 네, 좀 멋있게 나온 것 같은데 아, 제작 보고에 그 이상을 보고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그렇게 영화 준비하면서 굳세게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마음을 접으신 거군요. 예. 아니 뭐 우리 강동원 씨는 뭐 영재라는 영화에서 맞아요. 뭐한 12년 됐어요. 네. 너무 형제처럼 정말 정말 그 앙상블이랄까 호흡들이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낯설지가 않았어요. 네, 정말 오래된 막내 동생 만난 그런 느낌으로 그 마음이 정말 어떤 분석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케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현이라는 인물은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중년의 근데 과거의 어떤 삶이 그렇게 뚜렷하게는 보이지는 않으나 그런데 뭔가 좀 짐작이 되는 그렇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행복하고 순탄치 않은 그 행복한 삶보다는 순탄치 않은 삶과 외로움과 그런 걸 느낀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는 좀 불합리한 일일 수는 좀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일일 수는 있으나 본심은 굉장히 그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 그걸 또 그리워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 삶을 살고 싶은 어떤 생각들, 희망들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응축돼 있는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역할이든 정말 송강호 씨가 딱 옷을 입으면 그 역할에 숨을 불러 넣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자,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송강호 씨와 함께 작품하기를 굉장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いかがでしたか？もうどの作品も素晴らしいと思ってますけども、描かれる人物像の中に善も悪も両方入ってて、それがこうシーンによってセリフによってこう微妙に入れ替わるんだよね。それがこう色が単色ではない人物描写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とても深いですし、見事だなといつも本当に
素晴らしいなと思って拝見しています。今回の役も、悪人なのか善人なのか、見てる人たちがそれをこう探っていけるような、そういう人物像に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 네, 송강호 배우님은 정말 모든 작품에서 훌륭하셨습니다. 그래서 송강호 배우님이 만들어내는 인물상은 그 선과 악, 그 양쪽이 다 들어있고 그 시인마다 어떤 대사마다 그 선과 악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이 단색이 아니라 다채로운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 그렇게 인물 묘사를 해나가시기 때문에 정말 깊다고 생각하고 정말 탁월한 배우라고 항상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훌륭한 배우분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쭉 이제 그동안 작품을 봐왔는데요. 이번 역할은 악인인지 선인인지 보는 사람이 또 헷갈리는, 좀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인물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아마 이번 현장에서도 그 모습을 또 감독님께서 직접 목격하고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동원 씨, 조금 전에 송강호 씨가 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의형제 이후에 12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춰서 그냥 막내 동생 보는 것 같았다. 강동원 씨는 어때요? 12년 만에 다시 만난 송강호 씨와의 호흡.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네. 12년보다 호흡이 훨씬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잘 있었어요. 맞는다. 네. 저도 이제 많이 자랐고. 그렇죠. 더 깊어지고 서로가. 그래서, 연기 현장에서도 뭐 너무 호흡이 좋았던 건 물론이고, 이제 좀 더 저도 나이가 좀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대화도 더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송강호 씨, 강동원 씨 정말 참 잘 잘하지 않았습니까? 잘 자란 것 같아요. 예. 키도 더 자란 것 같고. 예. 12년 전보다 키도 더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두 분 정말 훈훈합니다. 근데 12년 동안 진짜 조금씩 닮아가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 강동원 씨 같은 경우는 그 의형제 12년 전에 촬영 때는 좀 뭔가 청년 같고, 물론 그 청년의 에너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원숙하고 뭔가 삶을 이해해 간다고 해야 되나요? 좀 깊이감이랄까.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그 어떤 존재의 어떤 배려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래서, 12년이라는, 뭐, 짧다면 짧지만 좀 긴 세월 동안, 이 강동원이라는 배우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훈훈합니다. 12년 동안 더욱더 깊어진 두 분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이지은 씨, 그동안 정말 다채로운 모습들 많이 봐왔지만 브로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영상 보시면서 기자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캐릭터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외적으로도 변화가 꽤 컸던 걸로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아무래도 엄마 역할은 처음이었어가지고 작은 습관들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준비를 많이 하긴 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뭐 아이를 놀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 그 안에서 소영이가 준비되지 않은 엄마 역할이어서 그걸 제가 안을 기회도 많이 없었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적으로는 스틸컷이나 이런 데 예고편 같은 데서도 나오는 것처럼 좀 평소에 많이 시도하지 않던 스모키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탈색 머리 같은 걸 이제 분장팀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처음에는 약간 낯선 느낌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연기에도 더 몰입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지은 씨가 그동안 연기로 많은 분들을 참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 송강호 씨가 놀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셨나요? 함께 호흡 맞추시면서. 글쎄요, 이지은 씨나, 지금 오늘 같이 자리 못했지만 배두나 씨, 그리고 이주영 씨 같은 경우는 늘 작품을 통해가지고 감명받고 또 정말 놀라움을 주는 배우들이라고 생각했고요.
이지연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제일 밑에 있는 하단인가요? 하단에 사진이 그 옥상에서 세 분이 나누는 그 배두나 씨, 이주영 씨, 이지연 씨가 그 형사들과 나누는 대화씬이 나옵니다. 그 이제 그 야간 촬영의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그 배우로서의 가지고 있는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그 어떤 진심을 전달하는 어떤 어떤 정확한 표현들 그리고 감정의 어떤 전달의 어떤 방식들이 너무너무 놀라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른 장면도 다 좋았지만 특히 이제 그 장면이 감정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어떤 느낌들을 전달하는 복합적인 장면이었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따로 불러서 칭찬을 해줬어요. 정말요. 예.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예, 흔치 않습니다. 강동원 씨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아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 강동원 씨를. 그 정도로 흔치 않은 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기억나세요, 지은 씨? 네, 너무 기억이 선명하게 나고, 그러니까 영화 촬영을 통틀어서가 아니고, 사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내가 이제 석양이 막 지고 있었고요. 그것까지 떠올라. 그죠? 예. 선배님께서는 원래 이제 촬영이 미리 끝나셔서 퇴근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셨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이 제일 늦게 끝난 날이었거든요. 그날, 예? 막 차로 뛰어가서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왜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씬 모니터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그 말씀을 해주셔서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차 멀리 이렇게 멀어져 가셨는데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고 뭔가 감동적이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고였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마지막 장면까지 완벽하네요. 눈물이 한 방울 눈물까지. 딱 고였던.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막 자랑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큰일 났네요, 송강호 씨. 이제 송강호 씨랑 같이 촬영하는 분들이 다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만 보고 있겠어요, 끝나고. 다 기다렸다가. 빨리 가야 될 거야. 오늘 정말 이게 진정한 호흡과 케미가 막 12년 동안 그 켜켜이 쌓여왔던 깊은 찐케미도 느껴지고 새롭게 처음 호흡을 맞추는 후배에 대한 따뜻한 그 응원도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주영 씨와의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 배두나 씨에 대해서는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공기인형 이후에 12년 만에, 배두나 씨와 작업을 하셨는데, 감독님 어떠셨나요? そうですね、前回ご一緒した時にも本当に、お芝居の、素晴らしさというのを痛感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今回改めて本当に研ぎ澄まされて、全く無駄のないというか、車の中のシーン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動きが限定されている中で、ちょっとしたセリフの間とか、ちょっとした振り向くタイミングのコントロールとか、そういうことで、あらゆる感情を表現してくる。その、なんだろうね、底力みたいなものを改めて、今回感じました。本当にすごい女優さんだなと思います。 저번에 공기인형에서 함께 할 때에도 느꼈었던 거지만 그때 이상으로 연기가 더욱더 갈고 닦여졌다라고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한 연기를 보게 돼서 놀라웠었는데요. 정말 빈틈도 없고 어떤 허점이나 버릴 게 없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배두나 씨는 차 속에서 장면이 많았었는데 그런 한정된 공간 속에서 대사의 미묘한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잠깐 뒤돌아보는 그런 미묘한 어떤 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력이 정말 대단한 배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훌륭한 배우라고 느꼈습니다. 네, 배두나 씨 정말 믿고 보는 배우죠. 자, 우리 배두나 씨와 함께 수진과 상현 일행을 쫓는 이 형사 역을 맡은 주영 씨께 좀 여쭤볼게요. 기존에 봐왔던 형사 캐릭터와는 좀 사뭇 달랐던 그런 느낌인데 지금 보니까 어떤 점 가장 신경을 썼나요? 극 중에서 형사 캐릭터라고 하면은 조금 많이들 상상하시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고레에다 감독님의 영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은 모두, 뭔가, 발견되지 않는 인간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상현 일행을 쫓을 때에도 무조건적인 어떤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소영이 아기 엄마가 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속사정 같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면모가 극 중에서 잘 글로 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고 또 두나 선배님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정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차 안에서만 씬이 정말 많았는데. 반복을 하니까요. 네, 근데 그 분위기를 두나 선배님 잘 이끌고 가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형사 캐릭터라고 해도 좀 콤비 같은, 약간 만담 콤비 같은 재밌는 좀 유쾌한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차 안에서 함께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의자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어요. 네, 두나 선배님이랑은 네, 촬영 끝나고도 정말 많이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고, 네, 크게 의지를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브로커 촬영 현장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모두의 노력이 온전히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크 브로커와 동행하다입니다. 자, 정말 보기만 해도 영화의 따스한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최정상 제작진들이 함께해서 더욱더 디테일하고 아주 생생한 프로덕션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 강동원 씨와 이지은 씨는 이 자리에 계시는 배우분들 말고도 아기 그리고 아역 배우와 또 촬영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육아 마스터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원 씨? 아, 저요? 예. 저기 극 중에 그 혜진 역할을 맡은 승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어떻게든 최대한 즐겁게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아이들은 놀아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지은 씨는 전 세대가 어우러서 함께 촬영한 현장 어땠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동원 선배님께 많이 의지를 했고요. 아이들과 정말 재밌게 놀아주셔서 하마터면 저도 놀아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아주셔서 한 번쯤은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조금만 더 오래 찍었어도 시도를 해봤을 텐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선배님께서도 피곤하실 텐데 항상 아이들을 먼저 챙기시고 정말 열심히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체력도 있는 그런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체력도 겸비하고 그런 네. 또 순수한 마음,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주영 씨, 상현의 일행을 쫓으면서 대한민국 곳곳을 누볐잖아요.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정말 많은 장소들을 다녔을 텐데. 정말 저는 한국인이지만 사실 진짜 고레다 감독님 일본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장소를. 곳곳에 예쁜 장소를 잘 찾으셨을까 정말 놀라웠었고요.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곳은 조금 생소했었어요. 근데 울진 촬영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저희가 울진에서도 또 숙소 생활을 또 길게 했었는데 그때 뭐 휴차 때마다 뭐 바닷가도 가고 근처에 카페도 가고 막 이러면서 힐링을 많이 했었고 정말 그 촬영 장소 전체가 다 어떤 휴양지 같은 느낌이었어서 일하는 느낌보다는 좀 내가 지금 쉬고 있나? 이런 감각을 느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감독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촬영장의 모든 것을 이제 몸소 경험하면서 예, 영화를 찍으셨는데 한국에서 촬영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한국 촬영 현장만의 좀 차별점이 있었나요, 감독님? 差別点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でしょうか、違い、撮影してみて。もう本当に今回のロケ場所に関して言うと、制作スタッフが本当に優秀で、僕の脚本にふさわしい場所を本当に見事に選んでくれ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まずそのことを本当に感謝します。 우선 이번 그 로케이션 장소에 관해서는 그 제작진 분들이 정말 뛰어나서 제 시나리오에 적절한 맞는 장소를 잘 골라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강호 씨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거장 감독님들과 호흡을 맞추셨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만의 특별한 작업 방식이라든지 뭐 차별점이 있었나요? 다른 점? 이제 사실 이제 일본 거장 감독님에 대한 선입견, 치밀하고 또 그 어떤 뭐랄까 계산된 어떤 완벽한 어떤 그 디렉션 이런 걸 우선 제일 먼저 들었죠. 근데 정말 자유롭고 편하고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배우의 어떤 감성들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끄집어내주고 그런 작업들이 처음에 약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거장 감독님들은 공통점이 다른 게 없구나. 배우들한테 다 맡기구나. 그런 이런 느낌. 물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작업을 할 때는 본인의 얘기보다는 배우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배우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들. 역시 고레다 감독님도 다른 거장 감독님들하고 다를 바 없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업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믿고 맡겨주시는 그런 감독님이신 거네요. 자, 감독님께서 촬영 중에요. 스태프분들께 손편지를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뒤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 손편지인데요. 감독님께 좀 직접 여쭤볼게요. 이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훈훈한 그런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뭘 썼었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私に聞かれても。撮影が進んでいく中で、感じたこととか、すごくいいものが撮れてますよとか、なんかそういうことを、特に言葉が通じない関係なので、できるだけその文字にして伝えていくことで自分が何を感じているのか、悩んでいることも含めてですけども、共有していただいた方がい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多分何度かああいう形でお手紙を差し上げたんだと思います。スタッフとキャストの皆さん。 네. 그 촬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오려고 한다. 이렇게 좋은 걸 찍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글로 더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몇 차례 그렇게 손편지로 편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ただ何か不安があったわけではなくて、クランクインの前に、実はポンジュノさんに誘われてご飯をご一緒し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今回の映画作りには本当にポンジュノさんいろんなアドバイスをくれ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今いろいろ不安が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も、異国で映画を撮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ただもうとにかく現場が始まったらソン・ガンホさんに任せておけば大丈夫だと。もうソン・ガンホという存在は太陽みたいな存在なので、全ては彼の存在によって照らし出されて、撮影の現場はうまくいくから任せれば大丈夫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くれて、
まさに本当に僕はその通りだったので、安心して今回の撮影は最後まで臨むことができました。 제가 결코 불안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랭크인을 하기 전에 봉준호 감독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만드는데 앞서서 봉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주셨었는데 외국에서 영화를 찍는데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현장이 시작되면 그냥 무조건 송강호 배우에게 맡기면 괜찮다. 송강호라는 존재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송강호 배우라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인해서 현장이 모두 밝게 비춰질 것이고 촬영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송강호 태양설. 네. 네. 자, 이제 꼭 그 아까 이게 소름 끼칠 정도로 석양이 흐를 때 그런 말씀. 해 지기 전엔 어디도 가지 마세요. 예. 자, 항상 태양이 비추는 곳에는 이제 앞으로 송강호 씨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 현장 정말 따뜻했겠네요. 진심은 통한다. 연결된다. 이런 게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이제 질의응답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간담회 시간 지금부터 가져볼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저기 중앙에 네, 잠깐만요, 기자님. 마이크 전달할게요. 자, 중앙에 지금 손을 들고 계신데 네. 기자님 잠시만요. 그 뒤쪽에는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네, 지금 마이크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네. 오랜만에 이런 자리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뭐랄까, 가족이 있어서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는 뭐랄까, 가족의 사회적인 해체와 재구성, 뭐 이런 그 시각에서 좀 다루는 영화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 영화에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가족이 아닌 뭐 유사 가족을 이제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는데 해체와 재구성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감독님? どういうものを今回は見れるんでしょうか。解体と再構成。解体と再構成。なるほどね。でも、今回もいくつ、旅を通して一組の、疑似家族を描こうと思ってたんですね。で、その背景には、その家族を諦めた人もいれば、まだ求め続けている人もいて、そういう人たちが、非常に短い時間ですけれども、一つの車に乗って旅をするという話を描きたいなと思ってはいました。ただ今回中心に自分の頭の中にあったのは、家族というよりは、これ出来上がってから思いますけれども、一つの命をめぐる話だ。生まれた命をどういうふうに守るのか、手放すのか、そういう物語な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今自分では考えています。 이번에도 또 어떤 여정을 통해서 유사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가족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갈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차를 타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영화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이번에는 한 생명을 둘러싼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영화는 항상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 메시지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잠시만요, 기자님. 지금 여기 저 뒤에도 계시고 여기 중앙 쪽, 오른쪽, 예, 위에 기자님 잠시만요.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인데요. 네, 송강호 안녕하세요. 씨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고레에다 감독도 그렇고 황금종려상을 받은 감독들과 연이어 이렇게 작품을 찍은 유일한 한국 배우시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왜 고레에다 감독님이 송강호 씨를 기용했는지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배우 입장에서 이런 거장 감독들이 왜 나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태양설도 나왔는데 이번에 7번째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칸 영화제는 전관 예우나 그런 많이 온 배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곳인데 이번에 남자 주연상이라든지 이번에는 때가 됐다는 얘기들이 사실 조금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기대감은 어떠신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일단 왜 이 감독님들이 송강호 씨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참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로서. 근데 부족한 배우에게 이런 많은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또 생각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생각해봐야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 사실 이제 배우나 우리 감독님들도 마찬가지 이 영화제라는 것은 축제이자 어떤 즐거운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인 것이지 거기서 어떤 그 스포츠와 다르게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영화제를 가기 위해서 또는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아마 없지 않을까. 단지 좋은 곳에서 인정받고 그러면 고마운 일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좋은 성과도 이루었고 또 매번 상도 받았고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지 제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 인정받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저는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게. 예. 네, 감사합니다. 송강호 씨 진심을 말씀해 주셨고 또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객들은 또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또 네, 중앙 쪽, 네, 저기 뒤쪽에 기자님 죄송해요. 잠시만요. 왼쪽 뒤쪽에 마이크 받으셨나요? 기자님, 예, 마이크 받으셨으면. 뉴스의 김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고레에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언어가 다른 그 감독과 배우가 만나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측면이 있는데 또 굉장히 관객들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작업하신 배우들의 영화를 예전부터 봐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촬영 때 이 점은 굉장히 놀라웠다고 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도전이셨을 텐데 이 점은 굉장히 놀라웠다 하는 순간 우리 한국 배우분들과 예, 촬영을 하시면서 연출하시면서 驚かされたこと。これ、キャストだけじゃない、スタッフ、キャスト全部に言えるんだけれども、非常に、準備がしっかりしている。
日本に比べると。撮影に至るまでの、それは役者さんの多分、日本語で言うと役作りっていうことはちょっと違うかもしれないんだけれども、撮影に臨むまでのこう準備で、撮影が始まってからの準備、すべてにおいて、早い。それがね、まず一番驚きだった。 일단 이거는 배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스태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1번과 비교해서도 정말 준비가 철저하다. 그 촬영에 이르기까지의 준비가 철저하고 그리고 촬영이 시작된 다음부터도 모든 것이 빠르다. 여기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すごくもう完璧な状態で、現場がスタートするっていう感じ。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상태에서 현장이 항상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벽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순간부터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손을 들어주신 두 분, 예, 마지막으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시간 관계상 두 분의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 뒤쪽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CEO뉴스의 최재혁 기자라고 합니다. 이지은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영화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세대가 가족이 되는 영화인데 아무래도 촬영 현장에서도 다양한 세대 그리고 감독님도 일본어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런 소통의 오류 아니면 세대 간에서 오는 에피소드, 뭐 즐거운 에피소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각 세대의 분들이 다 계신 현장이었어서 초반에는 저도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어린 배우분들, 아역 배우 두 분이랑 다니면서 이런저런 귀여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독님께서도 근데 아이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현장에 있을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감정씬을 찍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신나 있고 이제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아이들은 너무 이 현장이 재밌고 뭐 그렇게 좀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돼서는 좀 긴장을 풀어주는 요소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혜진 역을 맡았던 승수 배우와 또 제 아들로 나왔던 지용 배우 그 두 분 덕분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현장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우리 마이크 좀 받으셨나요? 네. 예, 전 글로벌 이코노믹 여영준 기자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하고 이주영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께서는 평소에 한국을 방문하실 때 반드시 간장게장을 드시고 인증샷을 꼭 남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혹시 이번에 촬영을 하시면서 뭐 간장게장을 뭐 자주 드셨는지, 그리고 동해안 촬영하신 곳에 또 맛집이 많은데 뭐 따로 만족하신 식사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주영 배우님께서는 이제 형사라는 그 전문직을 그 직업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이번에도 어떻게 간장게장 드셨는지? 맛집 찾으셨는지? 美味しいお店は見つけましたか? 간장게장はもちろん、プサンで何度も食べたんだけどね、今回の旅の中で一番美味しかったものはね、じゃがいものチヂミ。あれどうだっけ? 아, 강원, じゃがいものチヂミが本当に美味しかったんですね。 네. 간장게장은 물론 부산에서 여러 차례 먹었고요. 이번 여정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은 감자전이었습니다. 아, 大体 강원도. 네. 大体どこの町に行っても、ドンオンさんが、ここの町だったら、このお店とこのお店とこのお店が絶対トップ3だから、そこへ行けって全部教えてくれて、教えてくれたお店は全部美味しかったですね。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을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동원 씨가 여기서는 이 가게를 가라, 저 가게를 가라, 여기가 탑들이다. 네, 이런 것을 항상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동원 씨가 추천해 주셨던 가게 가면 거기는 전부 다 맛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강동원 씨한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강동원 씨가 워낙 또 미식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동원 씨, 고레에다 감독님과는 식성이 어떻게 좀 잘 맞나요? 네네, 잘 맞습니다. 네. 감독님이 또 워낙 다 잘 드셔가지고요. 매운 것도 잘 드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 감자전집을. 네, 정확히는 뭐 막국수집이었는데, 네, 거기서 감자전을 드시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각자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예. 자, 이주영 씨, 이번에 형사 역할 맡으셨는데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셨는지. 네, 극중의 이영사가 그 상현 일행을 보고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설프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사실 수진과 이영사도 뭔가 전문적인 형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설프고, 그리고 뭐 강력직 뭔가 형사라기보다 이제 여성 청소년과 형사로서 조금 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는 형사였기 때문에 좀 더 막 이렇게 뭔가 강직하고 이렇게 형사 완전 이런 전문직 형사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차에서 또 숙식 해결하는 이런 컨셉이 있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옷이나 뭐 흐트러진 머리나 이런 거에서 좀 색채를 묻히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노력하는 배우기 때문에 또 이번 브로커에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예,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현장에 와주신 기자분들께 끝인사,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最後ご挨拶でご挨拶お願いします。本当に、ね、もうここに並んでいただいている方に加えて、ペルナさんも含めて、本当に韓国映画界の宝物のような役者さんたちと、本当に韓国映画界を代表するスタッフ、撮影の本業部さんはじめ、スタッフの方たちに集まっていただいて、これで映画がつまらなかったら本当に全部僕の責任だなと思ってましたけども、とても自分自身も納得できる、とても大好きな作品になりましたし、カンヌでお披露目という本当に素晴らしいスタートを切ることができて、この後、韓国での公開を6月8日に控えてですね、お客さんに、韓国の映画ファンの方たちにこの作品を届けられることを、自分でも本当に、嬉しく心待ちにしております。また公開時期にはですね、このオンラインではなくて韓国にお伺いして、直接この作品を皆さんに届けられればな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ぜひ、今日お集まりいただいた方たちもですね、楽しみに作品の公開を待っ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っており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베두나 배우님 포함해서 한국 영화계의 보물과 같은 배우들과, 그리고 또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제작진, 스태프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촬영 감독님, 홍경표 촬영 감독님 포함해서요.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영화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화가 재미없으면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납득할 만한, 정말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작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칸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선보일 수 있게 되고, 첫 출발을 아주 잘 끊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6월 8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 관객분들께 이 영화가 선보이게 되는 것을 지금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무척 저도 기다려집니다. 한국 개봉 때는 화성이 아니라 한국에 직접 찾아가서 작품을 직접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데요. 그때는 오늘 와주신 기자분들도 꼭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작품 개봉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강호 씨,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바쁘신데 이게 귀한 자리, 이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글쎄요, 참 고레다 정면으로 보이시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서는 단순하게 국적이 다른 감독이 한국 영화를
뭐 완성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어떤 뭐랄까 삶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만히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사진 화면을 보니까 저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잃어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국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긴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흥분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뭐 고레다 감독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오늘 와 주신 기자님들께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동원 씨.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이제 6월,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군요. 아닙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아, 브로커가 이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씨. 네, 굉장히 따뜻한 영화고 그러면서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는 영화고 더불어서 한국 곳곳에 낯설면서도 이렇게 정다운 그런 모습들이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담긴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씨.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브로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요. 네, 칸 영화제에서 그리고 한국 개봉을 하고 그렇게 이제 상영이 지속이 될 텐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